안녕하세요. 2월 25일 한놈마 팬더 원픽장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가 매수포인트에 들어왔는데요. 수익 날 때까지 한번 무한 매수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지 제주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요. 팹리스 기업이죠. 반도체 설계 전문이고요. 생산 외주화로 하고 있고요. 유연성을 확보하고 고효율 경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바일 AI, LOT, 또 자동차 산업용, 메모리 반도체, 저전력 제품군이 있죠. 시장 확대 전략으로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죠. 또 자율주행 시장, 5G 인프라, LOT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가 지금 딥시크 관련으로 해서 미국 같은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전력이죠. 에너지에 지금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기후협약 탈퇴하고 막 그러면서 에너지 쪽에 초점을 맞추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데이터 센터 등에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주 그 지금 현재 기술 발전과 함께 산업 발전의 아주 핵심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딥시크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정관념들을 깨버렸죠. 그래서 뭐 딥시크가 뭐 악마화시키면서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딥시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지금 제주 반도체 같이 그러니까 저전력을 사용하면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폭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아주 새롭게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 반도체가 아주 특수한 효과를 특수한 특수를 노릴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죠, 시장은. 그래서 지금 저전력 메모리인데 주요 제품 PSM 램이 저전력 D램. 그래서 그거를 LPDDR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 저전력 고효율 특성이고요. 데이터 저장 우주지력이 우수하고요. 데이터 기반, 배터리 기반 기기에 적합합니다. 또 스마트폰, 웨이러블, AI 디바이스 타겟이고요. 또 적용 분야 및 시장 전략으로 보시면 모바일 시장, AI 시장, LOT 시장, 자동차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및 산업용 메모리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인증 및 특성이에요. 그래서 AC 큐백 인증을 확보했죠. 그리고 고습 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요. 내구성 및 신뢰도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랑 전기차에 최적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기 시작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나 매출이나 또 관련주들 또 내용이 나올 텐데 제주 반도체도 여기 효율을 여기서 그 특수를 누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또 시장 개입 전망인데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가 기술 발전에 따른 수요가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업용 LOT 시장 성장이 있고요. 또 5G 기지국 및 네트워크 장비 공급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메모리 및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AI 연산 지원 메모리입니다. 고성능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AI 연산 효율성을 향상하고 있고 데이터 처리 속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전력 설계를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그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엣지 AI 시장 공략입니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하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LOT 기능 상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AI 서버와 엣지 성장입니다. AI 서버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또 엣지 컴퓨팅은 확산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시장은 뭐 말해서 뭐합니까?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의 그 전력 때문에 지금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성능 저전력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이 딥시크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요 제주 반도체 같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향후 전망 및 매출 성장 가능성입니다. AI 에러트 5G 인프라죠. 그래서 저전력 메모리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모든 업체가 이 부분을
아주 고전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그 가격이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면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 저전력 메모리 수요는 앞으로 계속 폭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반대급부로.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전장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죠. 또 자율주행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AI와 데이터 센터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또 AI 서버 시장은 당연히 확장 성장할 수 있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확장되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성이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조 반도체의 경쟁력이에요. 팹리스 기업 강점이죠. 설계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연한 생산을 대응할 수 있고 낮은 고정 비용이 있습니다. 또 빠른 시장 대응이 가능하죠. 팹리스 기업의 강점일 수 있습니다. 또 저전력 고효율 기술이에요. LPDDR 기술력이죠. 이 기술력 자체가 지금 딥시크로 인해서 시장에서 이 부분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수요는 앞으로 향후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딥시크와 관련돼서 새로운 형태의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부분만큼 그 저전력 고유를 보유하고 그걸 쓸 수 있다 그러면 그 가격이 기존 가격을 여기다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전력 고유 기술을 보유한 LPDDR 기술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25-26년엔 이게 아마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주 반도체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명 연장에도 기여할 수 있고요. 메가 트렌드 부합성이죠. AI 5G 시장 성장에 대응할 수 있고요. 자율주행차 수요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LOT 확산 트렌드에도 부합할 수 있고요. 엣지 컴퓨팅 기술도 선도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성장 전략인데요. AI하고 LOT 메모리 확대죠. 엣지 AI용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LOT 기기 최적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저전력 솔루션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시장 확대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차량과 산업용 진출인데요. 차량용 반도체 인증을 이미 확보했죠. 확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당연히 진출과 함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고요. 산업용 특화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당연히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외에 R&D 센터를 설립한다는 등 이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와 AI와 제주 반도체인데요. 온디바이스 AI 기술의 중요성이 지금 시장에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기기 내 AI 처리로 실시간 응답이 가능하고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네트워크 부하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엣지 컴퓨팅 기술과 연계한 효율적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요. 모바일, LOT 기기, AI 기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조 반도체의 저전력 메모리 솔루션이죠. LPDDR, PSRAM 등 저전력 고효율 메모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AI 연산에 최적화된 메모리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 온디바이스 AI 구현을 위한 초저전력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AI 칩셋과의 호환성 확보로 시장 경쟁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의 중국 경제 강하면 강할수록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주 반도체 같은 기업에 대한 요구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주가 상승 배경 및 향후 전망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주 반도체가 강한 반등이 있었는데요. 이 반도체 반등의 배경과 향후 전망은 AI 산업의 성장과 뒷받침돼 있죠. 거기에 최근에 화두됐던 딥시크 관련돼서 특히 더했죠. 그리고 이거 정부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반도체 관련 영상 찍을 때만 말씀드리는데 지금 정쟁 부분이죠. 이 정쟁 부분이 조금 또 완화가 되면서 정치가 좀 안정화되면 아주 강력한 반도체 관련 지원법이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나라가 지금 경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 중요 기업들은 이 부분에 강력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1조 원 토종 AI 반도체 개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게 제주 반도체가 정책 수혜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또 온디바이스 AI 시장의 확대죠. 스마트폰, 롯데 자동차 전장 등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의 향후 전망도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트럼프가 반도체 칩스법을 재검토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의 중국 혐오 같은 경우는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칩스 법안은 중국 내 일부 투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국과 이제 어떠한 그 투자라든가 그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아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 그러면 그런 수요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저전력 관련해 가지고 아주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우리가 아주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가능성이 커지죠. 특히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으로 반도체 AI 칩 설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팹리스 기업들이죠. 주목을 받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거 여기에 그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선 제주 반도체가 그 첫 번째 수혜 종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 화웨이, 엔비디아 맹추격 이런 AI 반도체가 성능이 성큼 다가왔죠. 그게 딥시크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딥시크 개발에 사용된 중국산 인공지능 AI 반도체가 엔비디아 AI 가속기 H100의 60%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관련주로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H100 60%가 실제로는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까내리를 하고 있죠. 딥시크 같은 경우 뭐 정보 유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성능에서 부분도 근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충격받을 수준이라고 지금 알려지는 걸로 생각돼요. 그래서 그동안 어쨌든 기술 발전을 하면서 당연히 그에 따르는 고전력이라든가 뭐 고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연히 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계속 가격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가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라든가 그 미국의 반도체 그 기업들의 그 지금 주가가 지금 천장 꼭대기에 달려 있는데 이 부분들이 아주 폭락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산업 자체도 위험한 수준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 그 부분에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가 차이 나서 뭐 물론 그렇게 그쪽을 수요한다고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모두 그 가격을 가지고 수용하면서 그걸 할 수 있는 그 경제 수준이 아니거든요. 미국은 지금 너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딥시크가 가져오는 충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주 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주 반도체의 아주 또 다른 기회 역할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저용량,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설계 업체죠. 그래서 중화권 기업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 및 납품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싸움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반사이익을 아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소식이에요. 제주반도체가 6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했는데요. 이 부분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용이 좀 희한합니다. 그리고 희한한데 이 부분도 뭐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이제 주가가 변화가 있으면 그때 한번 내용을 자세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어쨌든 지금 차트로 한번 볼게요. 차트로 보시면 오늘 매수 포인트 라인으로 들어왔는데 15,500원이죠. 15,500원 이하로 이 라인인데요. 15,500원 또 14,150원 12,630원 요 라인에 매수를 잘 해놓고 요 돌파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큰 그림을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보시면 어떻습니까? 2023년 말부터 하반기부터 2024년 초까지 아주 급등을 했죠. 그래서 38,550원이란 가격을 찍었었는데 요걸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그냥 하락도 아니죠. 폭락입니다. 폭락을 하고 이게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들어오는 과정이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다시 붕괴했다가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큰 하락이기 때문에 이게 다 매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좀 특이한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지금 상승을 아주 강하게 이끄는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2024년도 초에 이런 강한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간적으로 가격적으로 눌림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모습들이 대부분 지금 강한 모습으로 반등을 머리를 내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영상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 중심을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 증시 바닥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엄령 이후의 바닥이 진짜 바닥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이 상승을 뚫을 만한 강한 상승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증시 자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증시의 큰 파일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돌지 않고는 증시 상승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지금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눌릴 때가 됐단 말이에요. 크든 작든. 그렇다 그러면 그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데 요 올라오는 부분이 요거를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재상승을 할 수 있느냐. 이 하락을 매개체로 오히려 개인들의 매물을 받아먹고 올릴 수 있느냐. 그 공격적인 주체들이 그런 부분이 관점인데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후자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이 강력한 상승과 함께 눌러지는 부분과 또 여기서 다시 붕괴되는 부분으로 보질 않고 이 부분에서 다시 그냥 가는 부분.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그 하나의 그림으로 본다 그러면 개인들이 버티기 힘든 구간이죠. 요 구간. 요 구간까지 오면서 떨어내는 구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주식들이 관련 섹터가 강하게 돌지 못하면 어차피 주가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었다고 치더라도 그냥 장기적인 바닥 횡보라 그러면 한 번 더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5년은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이 각자 할지 모르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주의 그 눌림이 재차 하락을 위한 눌림보다는 진짜 상승을 위한 눌림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기초해서 일단 종목을 추천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틀리다 그러면 예측도 틀릴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15,500원부터 14,150원, 12,630원 요 라인을 뭐 매수 포인트로 잡고요. 요 라인에서 강력하게 올라오면 제가 이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하게 올라올 때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해주시고 그리고 돌파를 보시는 쪽으로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봤을 때 당연히 눌림 구간에 들어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주가가 항상 보여지는 대로만 움직여지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히 주봉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눌릴 구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쉽게 눌러주고 이렇게 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차라리 이렇게 하고 다시 떨어진다든가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주가를 그냥 일률적으로 예측하지 마시고 딱 그냥 보여지는 대로 눈에 보여지는 대로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감히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현명할 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주반도체의 지금 매수 포인트는 15,500원 이하로 이렇게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면서 시나리오 제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